안녕하세요. CKN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6년 시즌은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는 첫 해인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요즘 규정 관련 영상을 자주 올리는 느낌입니다. 이번 영상도 규정 관련 이야기인데요. FIA는 F1 레이스를 더 흥미롭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논란만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은 도입된 지 1년 만에 폐지되기도 하고 심지어 시행도 해보기 전에 철회되는 일도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F1에서 1년 만에 사라진 규정, 그리고 시작도 못하고 접은 규정들을 모아서 왜 그런 결말을 맞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규정은 2014년에 도입됐다가 단 한 시즌 만에 사라진 더블 포인트 규정입니다.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 때 게임 캐시 충전하면 2배 주는 이벤트도 아니고 F1이 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지금 봐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 더블 포인트 규정은 시즌 마지막 그랑프리 단 한 경기에서만 포인트 피니시 드라이버에게 주어지는 점수를 2배로 계산하겠다는 것이죠.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컨스트럭터 포인트도 같이 2배를 주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당시 FOM 수장이던 버니 에클레스톤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하는데요. 취지는 챔피언십 관심을 시즌 끝까지 끌고 가자, 그런 의도였습니다. FIA도 공식적으로는 시즌 막판까지 집중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변화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 경기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져서 시즌 내내 쌓아온 결과가 우연 한 번에 의해 너무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공정한 스포츠가 아니라 결말을 드라마로 만들려는 장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팀과 드라이버 그리고 팬들 모두에게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결국 이 규정은 2014년 최종전에서 딱 한 번 적용된 뒤 곧바로 2015년부터 폐지됩니다. 두 번째는 2016년에 도입됐다가 단 2번 만에 폐기된 엘리미네이션 방식의 퀄리파잉입니다. 기존처럼 Q1, Q2, Q3 세션을 유지하되 세션 도중 일정 시간마다 가장 느린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탈락시키는 구조를 얹은 게 핵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Q1은 총 16분 동안 진행되며 세션이 시작된 뒤 7분이 지나면 90초마다 가장 느린 드라이버가 탈락하여 상위 15명만이 Q2에 진출합니다. Q2는 15분 동안 진행되며 세션 시작 6분 후부터 90초마다 가장 느린 드라이버가 탈락합니다. 마지막으로 Q3는 14분 동안 진행되며 5분이 지나면 90초마다 가장 느린 드라이버가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2명 중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한 드라이버가 폴 포지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FIA는 이 포맷이 퀄리파잉의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전략적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90초마다 드라이버가 탈락하는 구조가 너무 복잡하여 팀과 드라이버들은 최적의 랩타임을 맞추기 어려워했고 팬들도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FIA의 예상과는 달리 많은 팀들이 세션 중반부터 타이어를 아끼기 위하여 트랙에 나서지 않거나 일찍부터 랩타임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려던 FIA의 의도는 무색해졌습니다. 결국 팀과 드라이버들은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경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이 규정은 시즌 초반에만 사용되고 중국 그랑프리부터는 기존 퀄리파잉 포맷으로 복귀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규정은 2005년에 도입된 타이어 교체 금지 규정입니다. 지금은 피트스탑과 타이어 전략이 레이스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당시 FIA의 생각은 확실히 지금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FIA는 이 규정을 비용 절감, 타이어 관리 중심의 전략 유도, 그리고 타이어를 한 세트로 끝까지 버티게 만들면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밀어붙였습니다. 실제 2005년 규정의 핵심은 퀄리파잉과 레이스를 한 세트의 타이어로 버티는 것이었고 레이스 도중엔 원칙적으로 타이어 교체가 금지됐습니다. 다만 타이어 펑크, 파손 등 명백한 안전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교체가 허용됐죠.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무슨 전략적 다양성이냐 싶지만 당시 FIA는 오히려 팀들이 타이어 마모를 관리하면서 레이스를 완주해야 하니 운영 방식이 갈릴 거라고 본 건데요. 또 불필요한 피트스탑 경쟁이 줄어들면 피트레인 리스크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내구성 중심의 발상이 실제로 규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시즌 이 규정의 취약점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악명 높은 인디게이트 혹은 타이어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이 미국 그랑프리에서 터졌죠. 2005년 미국 그랑프리에서 미쉐린 타이어가 특정 코너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필 당시 규정이 레이스 중 타이어 교체를 사실상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미쉐린 타이어 사용팀들은 안전 문제로 출전을 포기했고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쓰던 페라리, 조던,
미나르디 이렇게 세 팀 6대만 레이스를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경기는 사실상 경쟁력을 잃었고 팬들과 팀 모두에게 실망을 안겼죠. 이 사건은 FIA와 F1 관계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규정이 현실의 경기 상황과 충돌하면 어떤 참사가 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결국 타이어 규정은 재검토에 들어갔고 타이어 교체 금지 규정은 2006 시즌부터 폐지됩니다. 결국 FIA가 안전과 전략 다양성을 노리고 만든 규정이 현실에선 선택지를 지워버려서 오히려 레이스를 더 위험하고 더 단조롭게 만들었다는 게 아이러니였죠. 네 번째로 소개할 규정은 2014년에 논의된 스탠딩 리스타트 규정입니다. 2014년 시즌 중 FIA는 2015년부터 이 규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실제로 2015년 규정 변경안에 한때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규정의 핵심은 세이프티카가 선언된 뒤 트랙이 정리되면 지금처럼 롤링 스타트가 아니라 스탠딩 스타트로 레이스를 재개하는 것이죠. 다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스탠딩 스타트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웨트 컨디션에서는 롤링 스타트로 재개하며 세이프티카가 스타트나 리스타트 직후 2랩 이내에 투입된 경우나 레이스 잔여 랩이 너무 적을 때는 예외로 롤링 스타트로 레이스가 재개된다는 조건들이 붙었습니다. FIA는 이 방식이 레이스 초반의 혼란을 다시 재현하고 레이스 중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탠딩 스타트가 사고 위험을 높이고 드라이버들에게 불필요한 리스크를 부과한다는 비판이 곧바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세이프티카 상황은 타이어 온도, 브레이크 온도, 그립 컨디션이 제각각이라 한 번 더 스타트를 강제하면 변수가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가 컸죠. 결국 FIA는 팀들과의 협의 끝에 2015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스탠딩 리스타트 조항을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FIA는 레이스의 흥미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왔지만 그중 모든 규정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팬, 팀, 드라이버 모두의 반발 속에 빠르게 철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전 세계 F1 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새로운 규정이 등장하고 또 어떤 규정이 사라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